자,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사실은 물리원 내용, 그러니까 물리 내용이지, 물리원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물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도 물리 내용이 나오잖아. 뭐 운동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뭐 중학교 때도 나오지. 등속 운동도 나오고 다 배우니까. 근데 사실 그 중학교나 고1 수준에서 배우는 물리 내용하고 물리원에서 배우는 역학, 그러니까 운동 파트죠. 내용의 핵심적인 차이는 통합과학까지는 방향을 그다지 중시하진 않아. 물론 뭐 운동량 할 때 방향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다고. 근데 물리원에 오면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물리원 제일 처음 배운 내용이 바로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하는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근데 속력과 속도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속력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요 거리하고 변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속력과 속도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출발점이 A라고 하고요. 도착점이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수천 가지지. 뭐 그냥 제일 빠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아니면 일로 좀 갔다가 이렇게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리하고 변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이 거리의 경우에는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요. 이 거리는 메모하자.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를 다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 요거 줄 거야 되겠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동한 거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도 이동한 거리는 수천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죠? 근데 변이는 있잖아. 중간에 어딜 거쳐갔는지 경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갔건 이렇게 갔건 이렇게 갔건 중요하지 않는 거야. 오로지 딱 두 개만 봅니다. 출발점이 어디였냐, 도착점이 어디였냐 잡아놓고 무조건 최단거리가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이는 뭐를 중시하냐면 방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에서의 방향은 보통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 요겁니다. 부호를 가지고 표현한다. 부호라는 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은 자, A에서 B로 간다. 이렇게 갔건 이렇게 갔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뭐야? 최단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 값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뭐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리를 이용해서 빠르기를 구한 건 속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변이를 활용해서 빠르기를 구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속도라고 하는 거야. 거리는 방향이 없지, 부호가 없지. 그럼 속력도 방향도 없고 부호도 없는 거야. 변이가 방향도 있고 부호도 있지. 그럼 뭐도? 속도도 방향도 있고 부호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자. 자, 1번 문제죠. 문제 풀면서 같이 봅시다. 그 화학이나 통과 같은 것도 쌤이 교재를 다 만들어서 너희들 아마 시험 대비도 하고 했을 텐데, 통과랑 화학 교재랑 물리 교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역학 파트는 쌓아가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힘 나오고 가속도 나오고 속도 나오고 그게 달락달락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다 쌓여가지고 그 모든 내용이 한 문제에 다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교재도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차근차근 놓치는 거 없이 잘 가야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제 봐봐.
원형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간대. 여기 출발점이야. 여기 도착점이고.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물었어. 우리는 거리와 변이를 잘 구하면 돼. 자, 거리부터 가자. 거리는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니까 요거지, 요거. 요렇게 갔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원둘레 구해가지고 절반 하면 되잖아. 그럼 200파이의 절반이니까 몇 파이? 100파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름 아이가 지름. 몇 미터고? 200m가 변이가 되는데 이때 꼭 표시를 해줘야지. 뭐를? 방향을 꼭 표시해줘야지. 북쪽으로 200m. 됐냐? 그러면은 총 몇 초 걸렸냐? 20초 걸렸으니까 바로 20분의 100파이를 하면 평균 속력. 20분의 북쪽으로 200m를 하면 평균 속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뭐만 잘하면 된다? 거리하고 변이만 잘 정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야, 우리가 그 중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보기가 힘들어. 왜냐? 이렇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기가 힘들다고. 왜?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메모하자. 뭘 메모하냐면, 자, 쌤이 아까 방향은 부호로 표기한다고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가 있잖아.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 그 속도의 부호는 결국 뭘 표현해준다? 운동하는 방향을 표현해준다. 하나 메모하세요. 속도의 부호가 뭘 표현한다고? 운동 방향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래프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지. 면적을 활용하거나 기울기를 활용하거나. 이제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면적을 활용하고자 하면은 X축하고 Y축을 곱해야 돼. 기울기를 활용하려면 X분의 Y를 활용하면 돼. 맞지? 야, X축이 시간이지. Y축이 속도지. 아까 우리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였지. 지금 요게 X축이지. 요게 Y축이지.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변이가 나오는 거 맞지? 또 적어주자. 그러면 앞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바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면적은 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게. 얘들아, 요 15초가 될 때까지 요 사다리 꼴입니까?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600 맞나? 면적이 600m입니다. 근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보통 물리에서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보죠. 그러면은 변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600m니까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갔다는 겁니까? 600m를 갔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잠깐 정지. 속도 0이 됐잖아. 그리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되돌아왔다는 거지. 요 면적이 얼만데? 150 맞니? 그럼 어디 쪽으로 150인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150이니까 되돌아서 얼마로 왔다는 거야? 바로 150m를 왔다는 거지. 요게 요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는 운동인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600m 갔다가 150m 왔으니까 총 750m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겠지. 됐죠? 그 다음 여기 출발점이지. 여기 도착점이지. 아니 뭐 갔다 왔건 왔다 갔건 관심 없고 출발점과 도착점만 보면 결국 얼마를 간 거야? 오른쪽으로 450m만 위치가 변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다? 변이를 구하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얼마가 된다? 450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평균 속력은 요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총 20초 걸렸으니까 20, 요거를 총 20으로 나누면 각각 뭐가 되는 겁니까? 위의 값은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요. 밑에 값은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볼래? 네 문제 있을 건데 한번 풀어볼래? 자, 같이 한번 봐보자. 1번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대. 그럼 일단 딱 드는 생각이 변이는 0이 돼야 되지. 왜냐면 위치가 안 변한 거니까. 그지? 근데 경로가 다르다는 건 이런 거잖아. 뭐 이게 출발점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 그러면 변이는 제로가 되겠지만 거리는 제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다. 경로가 달라도 그렇지. 변이는 같다. 얼마로 같은 거야? 0으로 같은 거지.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갔다 오나 결국은 변이는 얼마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뭐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도 상관없지. 뭐 여기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때? 변이는 똑같은 거니까. 뭐 무조건 맞는 말이죠. 이게 그거네.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 변이는 얼마이다? 제로가 돼야지. 출발점과 도착점 같으니까. 직선 운동이 아니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변이의 크기는 얘들아 변이의 정의가 최단거리잖아. 그럼 변이보다 작은 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변이하고 거리를 만약에 비교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직선 운동 아니라며. 요 길이가 기나 아니면 요 길이가 기나. 요게 길잖아. 어때? 이동거리가 더 커야지. 근데 만약에 둘러가지 않고 직선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어?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떤 일은 없다? 변이가 거리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 됐나요? 이 문제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고치세요. 작다로 고쳐야 맞는 말이 되지. 틀린 말이지. 됐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고요. 2번 갈게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P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기억. 이것도 직선 운동 아니지? 같을 수도 없지? 무조건 누가 커야 돼? 이동거리가 커야 되지. 그럼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고치세요. 크다로 고쳐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자. 속도의 방향. 얘들아, 속도의 방향은 부호이고 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운동 방향이죠. 적으세요. 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운동 방향이 결정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운동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집안 볼래? 이렇게 막 운동하지? 요 순간의 운동 방향은 요 점에서의 바로 접선 방향이 요 점에서의 운동 방향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요게 운동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어디 방향이 되는 거다? 접선 방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등속도 운동이다. 얘들아 봐라. 너희들 속도가 일정한 게 등속도 운동이지. 속력은 크기만 보면 돼. 속도는 부호, 운동 방향까지 같이 봐야 돼. 너희들 수학할 때 답이 2인데 마이너스 2 적으면 맞다 해주나? 맞다 안 해주잖아. 크기는 모르겠는데 뭐가 계속 바뀌지?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지. 일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한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설사 빠르기가 같다 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등속도 운동이 될 수 없는 거지. 되냐? 답은 니은. 자, 3번 같은 문제 나왔지? 그래프 나오지? 그럼 뭐부터 확인해? X축과 Y축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의미. 이거 Y축이 위치지.
그래프 분석해보자. 위치가 점점 멀어지지. 항상 기준은 출발점이니까. 그러면 출발점을 기준으로 위치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멀어졌어? 15m까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속도가 뭐 하기 시작하니? 위치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지? 뭐 했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지. 몇 초 때? 바로 5초 때 운동 방향 바꾼 거지. 그러면 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출발점을 기준으로 5m 지점까지 도착을 해야 하니까 얼마를 돌아와야 되는 거지? 바로 10m를 돌아와야만 위치가 5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고 물으면 15m 갔다가 10m 돌아왔으니까 25m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변위를 묻는다면 딴 거 볼 거 뭐 있니? 위치 변화만 보면 되는데 0에서 5가 된 거 아이가. 실제로 출발점에서 5m 떨어져 있으니까 변위를 묻는다면 플러스 5가 되면 되는 거지.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입니까? 속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한 거리 25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고치세요. 2.5m/s. 고치시고요. 평균 속도 총 걸린 시간 10초입니까? 자, 변이가 얼마입니까? 그냥 5 하지 말고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러면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0.5m/s. 오케이, 맞는 말. 이미 얘기했지? 가다가 5초 때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5초 때 운동 방향 바뀌었다. 답은 니은 티귿이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 그래프는 쌤이 아까 말했잖아. 기울기 아니면 면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미분하고 적분 배우는 거잖아. 나중에 자연과학 전공해봐. 인테그랄도 많이 하고 미분도 많이 해. 왜? 그래프 분석을 해야 되거든. 자, 넓이 나왔지?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요거 2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해봐.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뭔데? 아까 했잖아. 변이. 저거.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변이. 됐지? 외우는 거 아니잖아.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지. 시간분의 뭐야? 위치. 이 뭔데?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속도. 야, 수학적으로 이게 몇 차 함수인데?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어떤데? 일정하지.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잖아.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맞지? 야, 이 그래프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럼 속도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인 거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래프를. 속도 일정하지? 역시나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속도 시간에서 넓이는 변이를 뜻한다. 이미 얘기했고. 고쳐라. 3번 틀렸네. 가속도 아니잖아. 속도잖아. 답은 3번이네. 위치 시간 그래프는 넓이라고 하면은 시간 곱하기 위치인데 그런 거 배운 적 없잖아, 우리. 그러면 그런 물리량은 없는 거지.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맞네. 없는 거니까 맞고요. 이러한 운동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가 전부 다 대표적인 등속 운동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가속도 봅시다.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 근데 속도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가속도하고 속도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2개가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헷갈리기 쉽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틀리라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가속도는 이런 거야. 얼마나 속도가 많이 변화하느냐가 가속도야.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 안에는 증가라는 표현과 감소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가속도는 사실상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뭔가 멈춰 있다는 느낌을 가진단 말이야. 속도가 0이어야지 멈춰 있는 거지. 가속도가 0인 건 멈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쟤는 10초에 얼마 변하고 나는 5초에 얼마 변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정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하다 보면 변화량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 앞으로 변화량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중값, 그러니까 변화되고 난 값에서 뭘 빼주면 된다? 변화되기 전의 값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변화량을 물으면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된다.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치? 위치 변화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t분의 델타 v를 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엑셀러레이션이니까 가속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인데 그 녀석을 다시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하시면 됩니다. 항상 물리는 공식이 단위니까. 여기 나오네. 야, 2초에 6m 퍼센트가 증가했대. 뭐 굳이 공식 안 써도 1초에는 3만큼 증가했겠지. 그지? 어떻게 푸는 거야? 2분의 6은 3m 퍼 세크 제곱이다로 푸는 거지. 근데 있잖아. 가속도는 값을 구하는 건 다 해. 의미가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가속도가 3m per sec라고 딱 주어지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라는 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속도가 1초에 3m per sec씩 증가한다는 의미구나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값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 나오잖아. 가속도가 플러스 2잖아. 그 플러스는 뭐야? 증가한다는 뜻인 거지. 1초에 얼마씩? 2씩. 가속도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는 뜻인 거지. 1초에 얼마씩? 2씩.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이 요거잖아. 가속도가 0인 거.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요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오죠. 아, 우리가 속도의 부호는 뭐라고 했지? 운동 방향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번엔 가속도의 부호는 뭐가 된다?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럼 너희는 어떤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속도가 됐건 가속도가 딱 됐건 나한테 주어지잖아?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야. 크기도 봐야 되고 또 뭐도 봐야 되는 거야? 부호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헷갈리는 거고. 됐냐?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이면 플러스 i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가속도가 음수이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뭔데? 감소한다는 뜻이지 속도가 감소하는구나. 가속도가 0이면 절대로 정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직선도로 위를 15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게 제일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는 뜻이야? 15m/s라는 거지. 요걸 보통 뭐 문제집마다 초기 속도 내지는 처음 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속도는 이렇게 V0로 표시합니다. 처음이다 이런 뜻이죠. 처음 속도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15m/s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5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거야? 5씩 감소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야, 원래 15m/s였는데 1초가 지나면 얼마가 될까? 10이 되겠지. 5만큼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10.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면 5.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제로가 되겠지? 그럼 몇 초 흘렀어? 3초 흘렀지. 답이 3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거지. 뭐 조금 있어 보이게 풀려면 델타 V를 T로 나눈 것이 가속도다. 이게 공식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5라고 줬거든. 15로 달리던 것이 정지해야 돼. 그럼 델타 V가 얼마인데? 15 하면 안 되지. 0 빼기 15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그러면 델타 V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5. 됐어? 그럼 T가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몇 초 후 정지한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가속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초이다. 됐지? 자, 2번 문제입니다. 야,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건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변환하셔야 됩니다. 뭘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화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앞으로. 됐지? 자, 가볼게. 이제 조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처음 속도 확인하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노? 정지 상태라고 돼 있지? 그럼 시작을 여기서 시작해야지. 오케이. 됐어? 가속도가 2지. 1초에 얼마씩 증가해야 돼? 2씩 증가. 그럼 2초는 얼마 증가해야 돼? 4만큼 증가.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지. 2초 속도 얼마? 4m/s. 됐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잖아. 1초에 얼마씩 감소? 4씩 감소. 그럼 2초 얼마 감소해야 돼? 8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4에서 8만큼 감소하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이때 시간은 몇 초? 2초 더 흘렀으니까 4초. 됐어? 내가 이거 3초라고 하는데 무리 없지? 다 할 수 있지? 그럼 딱 그래프 봐봐. 이 물체는 뭐 했다는 거지? 3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지. 저기서는 안 보이던 게 여기선 보이는 거지. 좀만 더 보자. 요 면적 얼마니? 6m 맞니?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잖아. 오른쪽 방향으로 6m 갔다가 잠깐 멈췄어. 요 면적 얼마니? 2m 맞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얼마 되돌아왔다? 2m를 되돌아왔다. 그러면 10초 동안, 4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m. 변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4m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절대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 기억. 자동차는 2초 때 바뀌었다. 자, 봐. 틀린 말이야. 3초 때지. 근데 왜 하필 2초라고 주는 줄 알아?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변곡점이라고 하냐? 뭐 변곡점도 아닌데 사실 감소했지. 그럼 뭔가 모멘텀이 생겼잖아. 헷갈리기 쉬운 거지. 아, 바뀌었구나 하면 틀리는 거지. 항상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봐야 되니까 고치세요. 3초로 고치세요. 됐니? 그 다음 출발한 지 3초 후 속력. 야, 고쳐라. 제로. 0이잖아. 봐라 그래프. 멈춰야 운동 방향 바꿀 거 아닙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면적 구하면 되지. 요거 아이가? 얼마입니까? 4네. 그럼 맞는 말이네. 정답은 디귿만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문제 답 따라 볼래? 강의 왔어? 없어? 무슨 시험 치러 왔어? 아, 그거 시험 쳐야 돼?
잠깐만. 요번에 수업하지. 쌤 시험 하나만 주세요. 시험 치러 갔대. 시험. 가운데 알바가 모르는가 봐. 여기 들어가 주세요. 보자.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지? 처음 속력 V0가 10m/s로 출발. 그럼 처음 속도가 10 이렇게.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면은 속도는 감소하겠지? 1초에 2씩. 그러면 2씩 쭉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쭉 감소해. 그럼 0이 되려면 2씩 5번이니까 5초가 되겠죠. 그리고 5초가 더 흘러서 10초대가 되면 또 여기서 10만큼 감소할 테니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지. 5초 때까지는 오른쪽 가고 5초 이후는 왼쪽 가잖아. 근데 이 면적이 어때? 똑같잖아. 얼마로? 25로 똑같네. 그럼 어떻게 운동했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25m 갔다가 되돌아서 25m를 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이는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잖아. 됐니? 그 다음 25 갔다가 25 왔지? 그럼 몇 미터 이동한 거야? 50m 이동한 거지. 그러면은 50m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린 거야? 50m 이동하는데 10초 걸렸으니까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m/s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지? 넘어갑시다. 앞에 거 연습한 건 이제 요거 하려고 연습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 보통 우리가 이제 중2 때인가 뭐 중3 때인가 운동을 배우면 등속 운동을 배워. 제일 쉽잖아. 그럼 너희는 못 느꼈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등가속 운동을 이미 배웠어. 어떤 거 배웠냐? 자유낙하 운동 배웠잖아. 자유낙하 하면 맨날 쌤이 강조하는 게 야, 가속도는 9.8밖에 없다 그거잖아.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근데 가장 간단한 등가속도 운동이지. 처음 속도 제로. 딱 제한된 조건에서 등가속 운동 하잖아. 이제 물리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광범위한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 자, 통합과학에서는 내가 공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 야, 그래프로 풀어 이렇게 해. 근데 물리원은 문제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좀 활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공식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몇 개 없지만은. 근데 요 공식은 뭔가 증명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표현이 안 맞고 그냥 그래프를 활용해서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공식들이 전부 그래프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자 같이. 자,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뭐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뭐 등가속도 운동 아닙니까? 그죠? 자, 처음 속도는 뭐 그냥 V0로 둘게요. 이렇게 V0로 두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뭐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t초만큼 흘렀을 때의 속도를 V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유도를 해보자. 자, 칠판 봐봐. 저거 시간 줄게.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V니까 얘들아 요 크기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델타 V를 의미하는 거지. 맞지?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뭐 한 거예요? 처음 속도를 뺀 거죠. 됐니? 그러면 결론. 나중 속도 V는 요거 이항하면 되지? 처음 속도에서 뭘 더해주면 된다? 속도가 변한 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이건 거지. 그래서 요식이지. 자, 조식이지. 근데 그 조식에는 델타 V가 없지? 자, 봐봐. 아까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이거 아니었냐?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러면은 델타 V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AT를 쓸 수 있잖아.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집어넣는 거야? AT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했다 해서 문제에 주어진 저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유도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밑에 식 한번 확인하자. 얘들아, 요 S가 뭐냐면 변이야, 변이. 그럼 아까 우리 했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변이는 뭘 구하면 되지? 면적 구하면 되잖아. 면적 가보자. 자, 변이 S는 면적 갈 건데 눈에 보이지? 사각형 보이고 삼각형 보이니까 두 개 각각 구해서 더할게. 요거부터 구해봐. 뭐야? 세로가 V0, 가로는 T. 그럼 뭐가 되는 거야? V0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면적 가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T고 높이가 델타 V지. 그러면은 높이랑 밑변이랑 곱한 게 S가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델타 V가 AT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AT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끝났잖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T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T 제곱이 되니까 족이 있는 조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 푸는데 공식을 까먹었어.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 풀면 답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편하게 공식을 활용하자는 거지. 야, 수학적으로 지금 이 V0T가 있으니까 S랑 T제곱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걸 뭐 Y절편이라고 합니까? Y절편 0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으면 V0가 0이라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잖아. 그럼 요 값이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 맞지? 그러면 하나 적어줘라. V0가 0이면 위에다 적어라. S는 어떤 공식이 돼?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S하고 T제곱이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A는 어차피 일정한 값이니까. 등가속 운동이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보자. 4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지해 있는 그랬거든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V0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 일단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나요? 2라고 주어졌고요. 줄 거라. 등가속도 운동이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겠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런데 얘가 0이지. 그래놓고 시간과 속도를 묻고 있지? 9m를 달렸대. 야, 어디에다 9 집어넣으면 되노? 변이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S 자리에 9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됐냐? 그 다음 2분의 1 가속도 2 곱하기 이걸 몰라. 됐잖아. 이렇게씩 세울 수 있잖아. 그럼 T는 얼마? T는 3초. 오케이. 그러면 9m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린다? 3초가 걸린다. 됐어요? 계속 봐. 이제 3초 후 속도를 물었지. 자, 봅니다. 항상 처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처음 속도 0에서 속도가 변하겠지. 가속도가 2라는 의미가 뭔데? 속도가 1초에 2씩 증가. 그러면 2씩 몇 번 증가하는 거야? 3번 증가하는 거지. 이게 V0 플러스 AT가 되는 거잖아. 됐냐? 그러면은 나중 속도는 뭐가 된다? 바로 6m/s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지.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5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래 너희가? 직접 공식 써서. 자, 어떤 물체가 V0 10으로 출발하는데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인데 문제 줄 거 봐.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10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뭐 공식 안 써도 1초에 2씩 감소해가지고 10만큼 감소해야 하잖아. 몇 초 걸리는 거야?
5초 걸리는 거지.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이다. 무리 없지? 그 다음 이동한 거리 물었잖아. 선생님 이동한 거리랑 변이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았잖아. 그럼 직선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나 변이나 통칭할 수 있는 거지. 운동 방향도 안 바꾸고 직선 운동 했으니까 변이랑 이동 거리는 같은 거잖아. 갑시다. S는 V0 얼마? 10 V0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2 정확하게 써야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뭐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얼마? 50. 요거 얼마? 마이너스 25. 계산하면은 S가 25m. 해서 답은 25m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 그래프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쌤이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 그래프를 완벽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거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줄 거 봐. 정지 상태 줄 거고 등가속 운동 줄 거 주세요.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한번 분석해 볼 텐데 한번 볼래? 야, 0에서 1초 동안 시간이 1초인 거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2m 이동한 거 맞지? 위치가 0에서 2 됐으니까 그러면 처음 1초 동안은 2m를 이동했어. 그러면 처음 1초 동안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속도는 2m/s가 첫 번째 구간의 속도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역시나 1초에서 2초 사이니까 시간은 1초 동안이야. 2에서 8 됐잖아. 그럼 이동한 거리 얼마야? 6m 이동한 거 맞지? 그러니까 그 다음 1초 동안은 6m 이동했고 시간분의 속도 거리를 하니까 속도는 6m/s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구간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그 다음 1초 동안은 얼마 이동한 거야? 10만큼 이동한 거 맞지? 그러면 2에서 3초까지는 10m 이동했으니까 속도는 10m/s가 되면 되죠. 보이냐? 얼마 증가했냐? 4만큼 증가. 얼마 증가했냐? 4만큼 증가.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가속 운동하고 있다. 그럼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각 구간의 속도가 시간이 몇 초인데? 1초잖아. 맞지? 속도가 얼마 증가하고 있는데? 4m/s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바로 4m/s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간별로 끊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기억은 고치세요. 4m/s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야, 나중에. 자, 4초 후의 속도를 물었거든. 7번 봐봐. 야, 항상 나중 속도를 물으면 제일 먼저 처음 속도를 봐봐야 돼. 얼마였냐? 정지 상태. 근데 내가 안 적어도 되는데 자꾸 적는 이유는 실수하지 말라고. 0에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지. 1초에 얼마씩? 1초에 4씩. 그러면 1초에 4씩인데 몇 초 후라고 했어? 4초 후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16m/s. 맞는 말. 이렇게 가라고. 요게 V 이퀄 V0 플러스 ATI가. 그 다음 4초 후의 물체 위치지. 요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냐? S. 공식대로 가보자. 그럼 T에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V0 곱하기 T. 어차피 0이잖아. 신경 쓸 필요 없지?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4초. 요렇게 가면 되잖아요. 됐나요? 얼마입니까? 64 맞냐? 계산하면? 아니다. 16하고 2니까 32네. 그럼 얼마입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니까 4번이 답인 거지. 오케이? 자, 7번. 야, 우리 지금 이제 뭐 그 공식 이용하고 있는데 7번 한번 볼래? 우리 지금 계속 하는 게 요거잖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거 계속 쓰고 있지? 근데 쌤이 아까 요 공식은 언제만 성립한다고 했지?
등가속 운동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지.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변이는 위치 변하죠. 시간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상수항은 0이 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거꾸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딱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해보니까 위치 변화가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상수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물체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등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S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지. 요까지 됐냐? 그러면은 야 t의 개수가 여기 있지. V0지. 요 식에서 t의 개수가 얼마야? 2잖아. 요 물체는 V0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됐어? 그 다음 t제곱의 개수가 뭐야? 요거지. 2분의 1a. 여기 보세요. t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요 3이 뭘 의미하는 거야? 2분의 1a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6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맞잖아. 가속도는 6이다. 일정하다. 1초 때 속력은 그랬거든. 자 보자. 지금 너희 뭘 모르냐면 그걸 모르지 않아? 처음 속도를 모르지 않아? 처음 속도 모르지? 근데 여기 적어놨잖아 내가. V0 얼마라고? 2라고 알아냈잖아. 그러면 1초 때 속력은 처음 속도가 2였는데 가속도가 6이니까 얼만큼 증가해야 돼? 1초 후면 6만큼 증가해야 되잖아. AT를만큼 증가하겠지. 얼마가 되는 거야? 8.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지. 야, 이 S가 뭔데? 위치 변화. 이동한 거리 아이가?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T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만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요 2 집어넣으세요. 2, 4. 2, 4, 3, 12. 얼마냐? 16이네. 오케이. 그러면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냐? 답은 기억 니은티그. 자, 8번부터 한번 가보자. 8번부터. 자, 이 두 개 줄 거 봐. 정지 상태 줄긋고 등가속도 운동 줄긋고. 정지 상태랑 등가속도 운동. 야, 원래 등가속도 운동이면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건 V0가 0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V0T를 안 적어도 되잖아. 그럼 S 이퀄 2분의 1 AT 제곱 요거 무리 없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얘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상수지 상수. 변수가 아니고. 얘는 원래 상수잖아. 2분의 1이니까. 결론은 변수는 두 개밖에 없지. S하고 T하고. 맞아? 무슨 관계? S랑 T제곱이랑 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그거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자, 봐래. 일정 시간 간격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초면 요것도 T초고 요것도 T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래.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려? T초 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T초가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 걸리는 거야? 3T초가 걸리는 거잖아. 맞지? T초, 2T초, 3T초. 그러면 요 시간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제곱해야 되니까 S의 비는 1대 4대 9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S1을 뭘로 두면은 S라 두면은 S1과 S2를 더한 걸 몇 S로 둬야 되는 거야? 4S로 둬야지. 1대 4대 9니까. 그 다음 마지막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는 몇 S가 되면 되는 거야? 바로 9S가 되면 되는 거잖아. 됩니까? 그럼 보자. S1은 S야. S1과 S2를 더한 게 4S니까 S2는 3S가 되면 되고
S1, S2, S3를 다 더한 게 9S니까 요 값은 요게 4S 아이가 요게 5S가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S1, 2, 3의 B는 1대 3대 5가 되겠네. 몇 번이 답이냐?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뭘 활용하자? S와 T제곱의 비례관계를 활용하자는 거지. 오케이? 9번, 10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래? 야, 9번은 아까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거든, 그지?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 없어. 그냥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V0가 0이라는 것만 문제에 주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처음 1초 동안 2m 움직였지? 그럼 첫 번째 구간 속도가 2m/s. 맞지? 2m에서 8m 됐다는 건 6m 움직였으니까 두 번째 구간 속도는 6. 세 번째 구간 속도는 10이잖아. 어때? 1초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끊었을 때 속도가 4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속도는 4m/s씩 몇 초 동안? 1초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가속도는 4m/s 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가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요걸 조금 더 세련되게 풀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분석해서 푸는 것도 베스트야. 좋아. 더 최고 베스트는 이런 거지. 처음 상태가 0이야. 그럼 내가 등가속 운동인지 알고 싶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처음 속도가 0이면 S랑 T제곱이 비례한다는 거 알고 있지. 등가속 운동이라면. 그러면은 시간이 1대, 2대, 3일 때 2대 8대 18이면 1대 4대 9잖아. 시간이 1대 2대 3 되니까 위치 변화가 1대 4대 9가 되었지?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이구나? 등가속 운동이구나를 캐치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 됐죠? 둘 다 괜찮습니다. 가속도는 어쨌든 요거. 그러면 기억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기억이 맞는 선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밝혀내야만 내가 자신 있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비례하잖아. 그게 등가속 운동 아이가 얘들아. 너희들 이 문제에서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되지 않아? 처음 속도 0이고 속도가 일정이 증가하잖아. 속도는 시간에 비례하잖아. 고치세요. 가속도는 일정하다 해야 되겠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10번. 줄 거 볼래? 기울기가 일정한 줄 거 볼래? 기울기가 일정한. 야, 기울기가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또 동그라미 쳐라. 출발한다. 줄 거면 출발하여. 출발하여. 앞에 물론 정지 상태란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출발한다.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만족하고 처음 속도 0인 거 만족하니까 쓰이든 안 쓰이든 요걸 적어놓고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 둘 다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유낙하 운동도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야, 요 거리가 10cm지. 요게 40cm, 90cm니까 거리비가 1대 4대 9입니다. 맞나요? 요 값이 1대 4대 9. 그러면 T제곱이 1대 4대 9니까 T는 1대 2대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T초 걸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2T초가 걸려야 되고 여기서 2까지 갈 때는 3T초가 걸려야 되겠지. 그럼 끝났네. 시간의 비는 1대 2대 3 해서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됐나? 넘어가 보자.
11, 12, 13 세 문제 풀어보세요. 야, 같이 한번 봐보자. 11번부터 갈게. 지금 11번 문제는 요런 그래프 문제를 그냥 표로 바꿨을 뿐이야. 푸는 방법은 똑같아. 0에서 1초까지 몇 초 걸려요? 1초 걸렸다, 그지? 그때 몇 미터 이동했어? 2미터 이동했지?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속도가 2m/s야. 그 다음 1초는 6m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 1초가 6m/s야. 그 다음 1초는 10m/s고 그 다음 1초는 얼마입니까? 14m/s야.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4씩 증가하고 있잖아. 시간은 1초 기준이고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지? 가속도는 4m/s 제곱이야. 근데 처음 속도가 안 주어져 있지? 한번 내가 구해볼게, 처음 속도를. 야, 1초 동안 S가 2지. A는 4지. 그러면 공식 써보자. S 자리에 뭐 집어넣어? S 자리에 2 집어넣고 V0 곱하기 시간 자리에 1 집어넣고 2분의 1 가속도 4 집어넣고 시간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맞지? 그러면 요 값이 얼마니까? 2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물론 쌤, 시간이 1대 2대 3일 때 이동 거리가 1대 4대 9니까 처음 속도가 0 아닙니까? 그것도 베스트지. 좋지. 근데 그거 몰라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S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AT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 S와 T 제곱은 이렇게 1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히 증가하니까 니은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어떻게 그래프가 돼야 되지?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가속도 일정하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1시간 반째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12번입니다. 자, 봅시다. 잠깐만. 보자. 정지 상태 줄 끄고 일정하게 가속도 줄 거 주고. 두 가지 핵심 아이가. 처음 속도가 0이고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 얘기지? 그러면 바로 S는 V0 날리니까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한다. 뭐 이거 다 무리 없지? 그럼 여기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잖아. S랑 A랑 T랑. 미지수가 3개는 못 풀어. 2개는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봐봐. 시간이 각각 10초와 5초라고 했잖아. 알려줬잖아. 몇 대 몇이야? 2대 1. 대입하면 T제곱이 결국 몇 대 몇이라는 거야? 4대 1인 거지. 2대 1을 제곱했으니까. 맞지? 또 일정하게 가속하게 같은 거리를 그랬으니까 요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동일해야 되는 거야. 요 값이. 그럼 끝난 거 아니냐? T제곱이 4대 1이면 가속도 A는 1대 4가 되어야만 S가 같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럼 답은 1대 4니까 3번 이렇게 푸는 거지. 됩니까? 13번. 자, 출발했대.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 제로. 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거잖아 지금. 보자. 잘 보이죠? 두 개지, 두 개. 그림 보면은 0.1초, 0.2, 0.3, 0.4, 0.5, 0.6, 0.7, 0.8, 0.9, 1.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예요? 1초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T가 1일 때 S가 얼마라는 거예요? 120cm니까 요거 맞습니까? 0.12m. 맞지? 그리고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S는 사실 어떤 식을 만족해야 돼? V0가 0이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이 만족을 해야 하잖아.
그럼 이제 보이지? S 자리에 0.12를 집어넣고 2분의 1 가속도는 모르고 t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어? 그럼 얼마입니까? A는 0.24 m/s 제곱이 되는 거지. 해서 0.24냐? 1m 100cm. 그러니까 맞아. 그럼 얼마가 되냐? 1.2가 되겠네. 요거 합시다. 오케이. 1.2. 요것도 1.2. 요것도 1.2m. 됐지? 그럼 얼마입니까? A가 0.24가 아니고 얼마가 되냐? 2.4가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가속도 2.4. 그러면 기억 니은은 맞는 말. 이미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 1초. 요거는 맞는 말. 마지막 B에서의 속력인데 야 B에서의 속력은 처음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출발한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 속력 얼마예요? 0. 에서 얼만큼 더해지는 거지? 1 곱하기 가속도만큼 더해지니까 고치세요. 4.8이 아니고 2.4로 고쳐야지. 틀렸네. 답은 기억리의 답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만 자꾸 바뀌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 식도 사실은 뭐 2분의 1 AT 제곱하고 AT하고 이거 활용한 식인데 뭐 유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줄 거 봐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식이고요. 생각보다 요 식도 많이 쓰입니다.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는 외워도 괜찮습니다. 공식 자체를. 여기서 A는 알지? 가속도. S는 변이. 요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그래서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쓴다고요?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요 공식을 이용하면 좋은 겁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자. 같이. 자, 14번 봐봐.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100m/s의 속력이 필요하대. 그럼 이거는 나중 속력이지, 그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딱 뜨기 직전의 속력이니까. 그러면 처음 속도는 비행기가 당연히 멈춰 있다 출발할 테니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리고 가속도가 5라면 활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얼마가 돼야 하느냐? 바로 요거 묻는 거지. S를 묻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을 쓰려고 하니 뭐가 없어? T가 없잖아. 그때 조식을 쓰는 겁니다. 2 곱하기 가속도 얼마라고? 5라고 곱하기 S는 몰라.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EAS는 나중 속도니까 10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지. 그럼 S가 얼마 되는 겁니까? 요게 1000m 해서 답이 되는 거지. 생각보다 이거 많이 쓰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너희가 해볼래? 15번 문제 한 문제만? 한번 보자. 자, 직선 도로위를 1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있대. 그 말은 처음 속도가 10m/s라는 얘기네. 정지하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10m 진행 후에 멈추었다. 그러면 S가 10이란 얘기야. 그리고 달리다가 멈췄으니까 아마 가속도는 음수가 나올 거야. 속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건데 가속도를 구하래. 시간이 없잖아 역시나. 그럼 뭘 쓰자? 2 곱하기 A 구하려고 하는 거지. S는 10이잖아. 야, 멈췄다는 건 마지막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 맞지? 그러면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맞네. 음수 나오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5 m/s 제곱이죠. 1초의 속도가 5씩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속도가 10이었으니까 몇 초 걸리면 되는 거야? 2초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소요된 시간 얼마이다? 2초이다 하면 답이 되는 거지. 되니? 자, 봐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S 이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 말은 T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제로면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했다. 그 얘기잖아. 또 우리가 뭐 배웠어? 등가속 운동일 때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근데 지금 지용이 맞나? 지용이 맞네. 지용이가 뭐 하고 있노? 그 식을 쓰고 있잖아.
그럼 지용이는 어떤 판단을 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거잖아. 다음 시간 하겠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려면 힘을 일정하게 줘야 돼.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용이는 힘이 일정하게 가해졌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거야. 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맞는 말이고요. 똑같은 얘기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식을 쓴 거잖아. 지용이가. 지용이의 계산에 따르면 이륙하는데 몇 초 걸렸다고 보느냐. 시간 봐봐. 야, 요게 뭐냐? 가속도제. 그럼 A에 31 집어넣었지. 마지막 속도에 얼마를 집어넣노? 62를 집어넣었지. 그러면 속도가 1초에 31씩 증가하는데 뜨기 직전 속도가 62라는 건 몇 초 후에 뜬다고 본 거야? 2초 후에 뜬다고 본 거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지용이의 계산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라고 판단한 거예요? 2초라고 판단을 한 거지. 아마 3초라고 판단했으면 V 자리에 31 곱하기 3을 집어넣겠지. 5초 후에 뜬다고 가정했으면 31 곱하기 5를 집어넣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가 됐냐?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했다, 그지? 근데 공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공식만 가지고는 좀 디테일한 걸 알아내려고 하니까 좀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무조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지. 뭘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프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물론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풀 수 있냐? 당연히 풀 수 있지. 근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공식 쓸 수 있는 건 다 써서 풀고 안 되는 건 뭐 하자? 그래프로 풀자는 거지. 0초 때 속도가 6m/s인데 속도가 1초에 3씩 감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프 그려보자.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가 6m/s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1초에 3씩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계속 속도는 감소하면 되고요. 아마 2초 후가 되면 0이 되겠죠.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그리고 또 2초가 흐르면 4초가 될 테고 3씩 2번 감소하니까 아마 마이너스 6m/s가 되겠지. 이게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1초 때 물체의 속도 갑시다. 여기 있네. 1차 함수 아이가 1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3m/s이다. 맞는 말.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여기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고쳐. 2초이다. 2번 틀렸네.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건 2초이다. 틀렸습니다. 0초 때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있다? 무슨 뜻이지? 운동 방향을 바꾸기 전에 어디 있었냐 이거지. 자, 분석할까? 요 면적 얼마예요? 6이지. 그러면 2초 동안 앞으로 얼만큼 갔다가 6m만큼 갔다가 운동 방향 바꿔가지고 다시 6m를 돌아온 거잖아.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2초이고 6m 떨어져 있었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잖아. 됐지? 0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과 4면 속도니까 갔다 왔으니까 변이가 제로잖아. 그럼 평균 속도도 제로가 돼야 되잖아. 봐. 문제는 한꺼번에 같이 나온다니까. 특정한 것만 물어보지 않는다고. 0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야, 이동 거리 얼만데? 6이니까 12 아이가.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12이고 걸린 시간은 몇 초냐? 4초니까 어때? 평균 속력은 3m/s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됐나요? 세 문제 18, 19, 20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볼까? 뒤에 또 풀 거 많이 있으니까. 18번부터 갈까? 자, 처음 속도는 4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다. 이거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자, 처음 속도가 4니까 4에서 출발. 1초에 2씩 감소하니까 뭐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진 않고 2초 때 제로, 4초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뭐 이거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요때 운동 방향 바꿨지?
요 면적이 얼만데? 4잖아. 그럼 4m 갔다가 4m 되돌아온 거지. 그럼 4초 동안 변이는 제로. 이동 거리는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뭐 길게 적었는데 이거 뭐야?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이거잖아. 가속도 A. 그거잖아. 같다. 분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다음 자 보자. 야 2초 때까지 속도의 부호는 양수이고 오른쪽 2에서 4초 동안은 속도의 부호가 음수이다. 무리 없지?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그럼 가속도는 끊임없이 음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어때? 0에서 2초까지는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인데 2에서 4초까지는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다 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항상 반대이다 말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됐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항상 같다. 얘들아 볼래? 여기서 속도하고 여기서 속도랑 여기 속도가 다르지. 그럼 똑같이 1초 동안 똑같이 이동하니? 그렇지 않잖아. 속력이 바뀌잖아. 근데 어떻게 같은 시간 동안 항상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겠습니까? 적어라. 디귿이 맞는 말이 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한다? 등속 운동을 해야지만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우린 틀린 거죠. 우린 등가속도 운동 배우고 있으니까. 됐니? 그 다음 19번. 아까 내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은 뭐 하자고 했지?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쳐서 풀자고 했지?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쳐라. 문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네. 정지 상태에서 출발. 가속도가 2라는 건 속도가 1초에 2씩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2씩 2번 2초니까 얼마 증가해야 돼? 4만큼 증가. 2초 후 속도는 얼마? 4. 그 다음에 자, 쌤이 강조했지? 가속도가 0이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도 변함없이 꾸준히 4를 유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1초에 2씩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2초 동안 얼마 감소해야 돼? 4만큼 감소하니까 5초가 되면 다시 정지를 하겠네. 단 한 번도 운동 방향을 바꾸었던 적이 없네. 그지? 0에서 2초 사이에 속도는 4만큼 빨라졌다. 맞잖아. 0에서 2초 사이에 운동한 거리 얘들아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4m 맞잖아. 2에서 3초 사이에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 가속도가 제로 맞잖아. 0에서 2초 사이와 3초에서 5초 사이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말 바꾸면 속도의 부호는 서로 반대이다. 그렇지 않잖아. 속도의 부호는 끝까지 일정하잖아. 양수로.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단 한순간도 거꾸로 갔던 적이 없는 거지. 1초와 4초. 야, 이거 1이면 얼마니? 1이면 y값이 2잖아. 이것도 4일 때 y값이 얼마니? 2인 거잖아.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20번) 줄 거 볼래?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 줄 거 봐.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 뭘 의미할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잖아. 야, 동일한 도로와 동일한 자동차니까 결국 브레이크 잡으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속도 20으로 가다가 속도가 감소하는 거나 속도가 30으로 가다가 속도 감소하는 거나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 t로 둬. 근데 뭐가 똑같다고? 가속도가 똑같다고. 말한 걸 식으로 적어봐. 자, 1.2초 동안 20에서 0 됐으니까 정석으로 풀면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20. 요게 가속도잖아. 맞니? 그 다음
30만큼 속도가 변했을 때는 몇 초 걸렸다는 거죠? t초가 걸렸다는 거잖아. 근데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분자가 1.5배니까 분모도 1.5배 하면 얼마냐? 1.8이냐? t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t에다가 1.8 대입하고 문제에서 물은 건 뭘 물은 거예요? 요 면적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동한 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30 하면 되잖아. 얼마? 27m 이동했다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셔가지고요. 세 문제만 딱 풀어보자. 요거 세 문제만 딱 풀어보자. 자,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2번. 자, 일단 요거 보니까 시간이 지금 12초가 흘렀는데 속도가 6만큼 증가한 거 맞지? 그럼 뭐 어렵지 않게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요거잖아, 지금. 맞지? 얼마냐? 0.5 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는 기억은 맞네요.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어. 0에서 6초까지 뭐 쓰면 돼? S 이용하면 되지. 자, S는 V0t인데 V0 2 곱하기 t에다 6 집어넣고 2분의 1 곱하기 A가 얼마? 0.5 곱하기 t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이 값이 9고요. 이 값이 12니까 더하면 21이네. 틀렸네. 고치세요. 21m이다. 이렇게. 야, 똑같은 얘기 아니냐? 0에서 1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거잖아. 2 곱하기 이번에 12를 해야지.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계산하면 60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앞으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봐봐래. 처음 속도가 2였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가지고 얼마가 된 거야? 8이 된 거거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 결국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평균 속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앞으로 자주 활용할 텐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냐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 하나 메모하세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가 된다. 이 활용하면 좀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 야,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 평균 속도는 2하고 8하고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나누기 2 하면 얼만데? 5잖아.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5m/s가 되는 거 맞니?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물체는 12초 동안 5m/s의 평균 속도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12초를 이동한 거지. 그럼 이동 거리 얼마가 됐어?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5 곱하기 12를 해서 얼마 나올 수 있는 거야? 60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굳이 요식을 쓰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평균 속도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몇 번 이용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6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에서 등가속 운동이라고 주어졌니? 확인해보자. 야, 첫 번째 구간에 많이 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 속도 1m/s 맞지? 두 번째 구간은 2니까 2m/s 맞지? 그러면 사실은 고민할 거 없이 얘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되겠지.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확인해봐. 3에서 6이니까 맞네. 3m/s. 얘는 4m/s. 맞습니까? 그럼 가속도는 1초에 1m/s씩 증가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1m/s 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지금 아직 그걸 모르지. V0 모르지. 야, 처음 1초 동안 위치 변화가 얼마야? 1이지. 그럼 S에 1 집어넣고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구할 수 있어? V0 구해볼 수 있잖아. 아까 했었잖아. S 얼마? 1 이퀄 V0는 몰라요. T에다가 1 집어넣어.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1인 거 구해놨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 됩니까? 왜? 1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니까? 0.5니까 요 값도 얼마가 돼야 돼요? 0.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처음 속도 얼마이다? 0초일 때 속력은 고쳐라. 0.5 m/s이다. 니은은 틀렸잖아요. 가속도는 이미 1인 거 구해놨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는 거 맞니?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지? V0 얼마? V0 0.5 곱하기 5초 동안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1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2.5하고 얼마냐? 12.5니까 더하면 얼마? 15m 맞는 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갈까? 10번. 지금 A는 등속 운동하고 B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A는 등속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야? 그냥 10이지 뭐. 계속 일정하니까. 근데 평균 속도도 10이고 순간속도도 10인데 10m/s로 몇 초? 10초. 이동한 거리 얼마? 요거 무리 없지?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 거리 얼마? 100m. 됐죠? 근데 동시에 출발점 지났지? 기준선. 동시에 Q점 지났지? 그러면은 얘들 둘의 뭐가 똑같아? 걸린 시간이 똑같지? 또 뭐도 똑같아? 이동한 거리도 똑같지? 그럼 뭐도 똑같아야 돼? 총 걸린 시간과 총 변이, 이동 거리가 똑같으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지. 맞냐? 그러면은 B의 평균 속도도 얼마 나와야 돼? 똑같이 10이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냐? 근데 우리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를 몰라. 내가 아까 등가속도 운동이면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평균 속도?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라고 했지? 그 값이 얼마 되면 돼? 바로 10m/s.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럼 V가 얼마 되니? 15m/s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뭐 가속도 구하고 가자야. 가속도는 얼마냐? A는 총 걸린 시간은 10초. 속도 변화는 15 빼기 5 해서 얼마? 1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네. P에서 Q까지 거리는 100m. 평균 속력은 이미 같다고 이야기했고 B의 가속도 1인 거 구해놨고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